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폴란드 대 스코틀랜드. 자,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그런 프랑코프스키, 그리고 이제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베드나레크까지 좀 결장 중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입니다. 어디가 할까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원정팀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 아담스 정도가 좀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두 팀은 각각 3, 4위로 이제 승점이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뀐 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이상의 좀 결과만 내면은 이제 3위로 좀 마무리해 이제 리그 B 다이렉트 강등을 이제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지만 이제 다이렉트 강등을 좀 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2위까지 좀 올라가 이제 8강 진출 가능성도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스코틀랜드가 뭐 폴란드 상대로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이제 뭐 크로아티아가 뭐 포르투갈 상대로 이제 지게 된다면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2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좀 가능성은 좀 많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좀 3위로 일단은 좀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좀 만족할 가장 좀 이상적인 좀 결과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또 가장 좀 최선의 좀 결과는 아무래도 스코틀랜드는 이번 경기 이겨서 좀 3위를 좀 마무리하는 게 좀 목표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승부 이상만 이제 좀 걷어서 좀 3위를 좀 유지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양 팀의 이런 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며 이제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폴란드는 약간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할 수 있고, 반면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크더라도 최대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지난 약간 양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폴란드가 승리를 좀 거뒀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 뭐 레반도프스키를 좀 비롯해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포르투갈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을 만큼 최근 좀 폴란드의 그런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흐름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현재 뭐 행복는 4경기 연속 슬픔님 승이 없는 별풍선 폴란드라 볼 수가 33개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슬픔님 총 50개 후원 행복는 감사드립니다. 슬픔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잘못 누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총 잘 들어왔으니까 제가 좀 확인 드렸고, 그리고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총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복은 슬픔님.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좀 떨어진 좀 최근에 좀 폴란드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 또한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다소 좀 떨어진 그런 좀 폴란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크로아티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둬서 이제 좀 흐름을 전환한 좀 스코틀랜드가 조금 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코틀랜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스코틀랜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영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대 산마리노. 자, 일단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좀 결정 제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리그 D 1조에서 3위,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리그 D 1조 이제 2위에 위치해 있고, 양 팀의 이제 승점은 단 2점 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2위로 올라가 이제 리그 C 승격 플레이오프를 좀 치를 수가 있고, 그리고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거두면은 이제 2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산마리노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지브롤터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른 좀 양 팀의 그런 좀 경우의 수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뭐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나 좀 봤을 때 뭐 평소처럼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무조건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지키는 좀 식으로 이제 좀 플레이 하다가 약간 좀 역습을 좀 통해 종종 좀 기회를 좀 엿보는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더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이제 리히텐슈타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는 산마리노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에는 산마리노가 홈이 아닌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원정에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전패 중으로 이제 최하위권 팀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산마리노라는 그런 좀 팀 자체가 원래부터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뭐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기대치는 좀 많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산마리노보다 하루 더 쉰 상태에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거를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히텐슈타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히텐슈타인 승보는 경기 내지 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요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했을 때는 뭐 오버사이드를 좀 볼만한 구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 대 북아일랜드. 자, 일단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주전킥 1명 결장, 그리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한 경기도 이제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 물론 이제 룩셈부르크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효슈팅을 좀 잘 만들고는 있지만 그중 이제 좀 중거리 슛이 대부분일 정도로 공격이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득점력 또한 지금 저조한 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룩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리그 C 3조 꼴찌는 이제 확정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뭐 이제 꼴찌가 좀 확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4위 팀들과 좀 비교했을 때 그런 좀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의 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뭐 리그 D 강등 뭐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치르거나 안 그러면 이제 리그 D로 좀 다이렉트 강등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이제 룩셈부르크도 뭐 동기부여는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북마케도니아 같은 원정팀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불가리아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상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여유롭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여건인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리고 뭐 두 팀 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급할 건 없어 보여요. 네. 룩셈부르크도 뭐 무승부 정도만 거둬도 되고 북아일랜드도 이제 무승부 이상만 좀 거둬도 이제 1위로 확정짓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하게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두 팀 다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전체적인 좀 전력이나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이 더 좋은 좀 북아일랜드가 뭐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룩셈부르크가 지금 결과와 상관없이 좀 대체적으로 점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그런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이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경기력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좀 최근 상세인 그런 좀 북아일랜드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룩셈부르크의 좀 경기가 이제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뭐 최근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이제 좀 북아일랜드가 더 좋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공격 효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좀 양팀의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뭐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룩셈보다는 북아일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북아일랜드 승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북아일랜드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덴마크. 자,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란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이제 일리치치, 그리고 이제 요비치, 그리고 코스티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리고 좀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이비에른 그리고 안데르센이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로 이제 2위인 좀 덴마크와는 승점 2점 차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네이션스 리그 마지막 조별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에서 만약 세르비아가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면 덴마크를 제치고 이제 2위로 마무리해 이제 8강 진출이 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약간 좀 수비에 더 집중해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초반부터 약간 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세르비아의 뭐 최근 공격 전개가 이제 이전만큼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유로를 좀 끝으로 은퇴한 이제 두산 타디치와 더불어 이제 지금 뭐 밀란코비치, 사비치, 뭐 일리치 등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이제 부재로 주축 선수들의 좀 다수가 이제 좀 부재로 인해 이제 경기력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제 아무리 세르비아가 홈이라고 해도 좋은 경기력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도 안 좋아지면서 득점력도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덴마크보다 더 떨어지는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덴마크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세르비아에 비해 경기력에서 이제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뭐 전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세르비아보다는 덴마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덴마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덴마크 프랜승의 2.5주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스위스. 자, 일단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리, 야말, 그리고 오아르사발이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로드리와 좀 야말의 좀 결장은 여전히 좀 타격이 큰 그런 스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공격수 이제 엠블레,
그리고 이제 은도에, 그리고 이제 자카리아, 그리고 아킨지가 좀 결장 중입니다. 일단 확실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스위스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많으면서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스위스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션스 리그 A4조 1위를 이제 확정 지었고, 이제 이로 인해 8강 진출 또한 이제 확정이 좀 되었습니다. 반면에 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꼴찌가 확정되면서 이제 이로 인해 리그비 강등 또한 이제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 팀 다 뭐 다른 쪽으로 순위가 확정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경기는 양 팀한테 있어 큰 의미는 없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의미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인업 변수가 어느 정도 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스페인과 스위스 이제 뭐 로테이션까지 다 고려를 해도 스위스보다는 스페인의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뭐 이런 약간 뭐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근에 그런 기본적인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뭐 조직력, 뭐 경기 운영,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스페인이 이제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좀 라인업 변수가 어느 정도 좀 크다고 해도 이제 스페인이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상대팀보다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도 이제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해 이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뭐 분위기까지 좀 최악의 그런 좀 스위스고, 그리고 확실히 좀 승리를 좀 거둬야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이 되는데 그런 약간 좀 시기를 계속해서 좀 놓치면서 확실히 지금 되게 좀 페이스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내가 확실히 좀 스위스의 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은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요거는 뭐 양 팀한테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경기긴 하지만 네, 충분히 그래도 스페인이 이제 좀 스위스 상대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게다가 뭐 이제 양 팀의 뭐 지난 좀 맞대결을 봤을 때도 이제 스위스가 이제 한 명 퇴장당한 그런 좀 스페인 상대로 뭐 4대1 좀 대패를 좀 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했던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네 그래도 홈에서 그래도 스페인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스페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페인 승보는 경기. 네, 이제 언어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거는 네, 배당되었을 때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대 벨라루스. 자, 일단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C 3조 2위로 이제 1인 북아일랜드와는 승점 2점 차가 나고, 그리고 3인 지금 벨라루스와도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지지만 않으면 최소 2위는 지금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이긴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불가리아가 이기고,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뭐 룩셈부르크 상대로 지면은 이제 불가리아가 1위로도 지금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가요. 자, 일단 뭐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벨라루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주도권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득점 기회도 더 많이 만들며 이제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다만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불가리아가 좀 득점 기회는 어느 정도 만들었긴 했지만 좀 득점 기회를 이제 좀 살리지 못하면서 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좀 0대0 무승부로 이제 끝났었죠. 자, 아무튼 뭐 양 팀의 좀 지난 그런 좀 맞대결에 대한 그 좀 경기 내용도 간략하게 나와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원정에서도 뭐 벨라루스 상대로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였던 그좀 불가리아기 때문에 홈에서는 뭐 더더욱 약간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걸 기대해 볼만 하지만, 문제는 이제 불가리아의 좀 득점력이 대체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를 지금 유리하게 풀어가도 골 결정력이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자, 게다가 이제 뭐 벨라루스가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좀 실점이 적은 편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불가리아가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간다고 해도 이제 그게 약간 좀 득점이 이제 확 좀 터질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회의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불가리아의 그렇죠 승배당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뭐 이 경기는 이제 지난 좀 맞대결과 좀 마찬가지로 불가리아가 약간 좀 공격에서 좀 삽질을 하면서 그냥 약간 좀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보다는 저는 고배당 자비로 불가리아 행 내지 이제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키프로스. 자, 일단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루마니아에 비해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키프로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뭐 코소보 경기가 이제 0대 0인 상황에서 이제 중단된 그런 좀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뭐 네이션스 리그 좀 전승 중으로 이제 1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조 안에서는 굉장히 좀 루마니아가 좀 뛰어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좀 압도적인 모습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3위를 확정 지었고 이제 이로 인해 리그 C의 잔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키프로스가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이제 3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키프로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경기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간략하면서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이제 루마니아가 높은 골 점유를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뭐 더더욱 뭐 전진성이나 그런 좀 공격 전개 면이 좀 많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 개수는 좀 많지만 이제 그중 좀 대부분이 이제 무의미한 그런 중거리 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그런 키프로스의 그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난 뭐 맞대결에서도 뭐 루마니아 상대로 홈에서 뭐 한 골도 이제 못 넣은 채 좀 3대 0 좀 대패를 당하며 좀 체급차를 좀 많이 좀 느꼈던 거죠. 키프로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죠.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맞대결과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루마니아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네이션스 리그 좀 조별 경기를 좀 굉장히 유종의 미를 좀 거두면서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뭐 요거는 네, 크게 코멘트는 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루마니아 사이드 보는 경기 가져가도록 하고 요거는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 승에 마인스. 다만 요거는 이제 뭐냐 어느 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승에 마인스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중에서 이제 크로아티아 대 이제 포르투갈.
자, 일단 뭐 양팀한테 그렇게 좀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경기다 보니까 뭐 요 경기 역시 좀 라인업 변수가 좀 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 좀 생각보다 이제 크로아티아와 좀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 많이 좀 고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뭐 이제 이기는 경기도 솔직히 뭐 쉽게 이기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좀 경기력에서는 오히려 뭐 크로아티아가 더 좀 좋았다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보다는 이제 포르투갈이 좀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많이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포르투갈이 지금 뭐 동기부여도 크게 없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저는 포르투갈보다는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크로아티아 프랜스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하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대 리투아니아. 네, 이것도 뭐 승패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코소보 사이드 보는 경기. 다만 요거는 뭔가 약간 좀 마인승보다는 고배당 잡으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네, 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코소보의 좀 대승을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한 경기 때문에 요거는 코소보 승은 보되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